제가 지금 여기 소강당에 한 20년 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그 박물관 전시 연계로 해서, 이 소강당에서 한 5번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대강당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할 때마다 여기가 꽉 찼었어요. 이 복도에도 찼고, 다 서 있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오셨지만은, 워낙 이제 제 강의 내용이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작품도 처음 보는 것이고, 또 설명도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한편 좀 두렵기도 합니다. 이거를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는지, 또 듣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는지 그런 그 염려가 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건축,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이 그 쇠퇴기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전공 그 세분화 과정에서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도, 한 50번, 50여 회도 뭐 그 이상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강연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유럽에도 제가 50회 이상 뭐 그리스, 프랑스, 독일 가서 학술 발표도 하고 강연도 하고, 또 강연 강의도 하고, 굉장히 그 유럽에 제가 많이 갔습니다. 일본과 함께. 근데 원래 제가 이제 그 고구려 고군 벽화를 연구를 해서 뭐 개안이랄까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전 세계로 그것이 확정이 돼 갔어요. 그만큼 고구려 벽화가 중요합니다. 근데 고구려 벽화 연구자들이 있지만은 고구려 벽화에 표현된 여러 가지 그 조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90%가 문양이에요. 그 문양을 제가 풀었거든요. 한 몇 년 걸려서.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뭐 일본에 가나 그리스에 가나 프랑스에 가나 독일 가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런 그 전공의 세분화의 그런 그 추세에 거슬러서 저는 내가 홀로 전 세계의 건축, 조각, 회화, 뭐 도자기, 뭐 복식, 금속기를 다 해요, 제가. 그러니까는 자기 전공 분야도 어려운데 전 세계의 모든 장르를 다 한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강연 내용은 어떤 분야든지 다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 작가에게도 유효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문양을 밝혀내면서 거기에 사상이 있는 걸 처음으로 알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아낸 그 사상이 인문학의 모든 분야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겁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원리를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만 저한테서 배우면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원리를 알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뭐 서론 같은 것도 준비했지만 바로 이제 작품으로 저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눈이 많이 왔죠. 여기가 영광 불갑사입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눈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불갑사를 하루 묵으면서 밤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공포가 보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공포라는 거는 지금 조금 확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건축은 기단부하고 축부하고 공포부하고 지붕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포부가 뭔지를 영광 불갑사에서 밤에 이제 그 보면서 처음으로 알아냈어요. 예. 저는 지금까지 누구한테서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독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시기에 그 경주에 가서 한 전부에서 15년 살았는데, 경주는 그 당시에 뭐 경주에 간다는 건 유배지로 보내지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제가 자원을 해서 경주에서 15년을 살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도서관도 없고 선생도 없고 그냥 오로지 있는 거는 작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품에 이제 몰두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대웅전 용 모양이 있고, 여기도 이런 조각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귀공포에 또 용이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 이런 거를 지금 한국 건축계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의미를 모르니까 일본 학자들이 번거롭다고 그랬어요. 이게 쓰잘데없는 이렇게 복잡한 조각을 해서 이렇게 아주 이걸 폄하를 했는데, 한국 학자들이 그 말을 빌어서 또 그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포 부분이야말로 굉장한 부분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단청을 칠을 안 했죠. 그거는 이제 수리하느라고 이제 안 했는데, 이제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단청을 입혔더라고요. 대웅전 입구에 이렇게 또 용이 두 분이 이렇게 안초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거 아까는 이제 앞에 부분이고, 요거는 꼬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앞부분은 밖으로 나와 있고, 그 건물 안으로 이제 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이걸 살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교차하는데, 건축의 안팎으로 가는 거를 살미라고 그러는데, 밖에 거는 제가 박살미라고 그러고 안에 거는 안살미라고 불렀어요. 근데 건축계에서는 그냥 살미로 통합니다. 근데 박살미와 안살미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자, 이제 밤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찍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이것이 뭔지. 근데 그건 제가 고구려 벽화를 연구했기 때문에 보인 것이지, 고구려 복원 벽화를 연구 안 했으면 제가 이게 안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뭔가 구불구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법당에 있는 거는, 여기 지금 내 친구 이제 불교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와 있지만은, 불교학 하는 사람들은 문헌만 가지고 또 하지 이 불교 미술을 공부를 안 하는데, 이런 불교 미술에 문헌에 볼 수 없는 사상이 엄청나게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차차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이게 연이어서 쭉 가서 이제 용이 이제 그 위에서 표현이 돼요. 이건 기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살미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런 무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건축계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는 실측도에 이 무늬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수백 건의 실측도에, 문화재청에서 나온 실측도에 이것이 없고 이 윤곽만 그려 있어요. 이 윤곽. 근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제가 이제 연기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런 그 연기문을 입체적으로 만든 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체적으로 조각한 게 여기 지금 이런 그 조각품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현된 거는 현실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현실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보지 않은 거는 보질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뭔가 눈에 뭔가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현실에서 본 거하고 비슷한 거 있으면 갖다가 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런 연기문이 돼 있고 이게 조각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각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적인 변화와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과정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용이 지금 나와요. 용이 나와서 이게 대들보를 딱 고정시켜 주는데, 얼굴은 이제 바깥에 있고, 여기에서 이 연기문에서 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연기문에서 용이 나온다. 이제 앞으로 오늘 차차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이제 그런 양쪽에 이제 용충이 있는 거죠. 이것도 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대들보인데, 대들보에 이렇게 강력한 용이 그려져 있어요. 요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다 구름이라고 생각해요. 구름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이게 제일 연기사, 이렇게 연기문에서 지금 용이 화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생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연화화생이라는 말을 쓰죠. 화생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요. 제가 그 화생이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 한 20년 가까이 애를 썼는데, 화생이라는 게 뭔가,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탄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탄생을 아주 고차원으로 높여서 부르는 게 화생입니다. 그러니까 화생이라는 말을 저기 찾으면은 그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데,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호련히.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화생이라는 말이 뭔지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연기화생이라는 연기화생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노력의 대가가 있는 거지, 연기화생론이라는 것도 금방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이론이지만은 연기화생론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정립한 이론이지만, 이것이 전 세계의 조형 미술을 다 풀어내는 사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미술사학을 넘어서서 하나의 사상사로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리학이라든지 종교학이라든지 모든데
그러니까 그 문자 언어로 된 거 이외에 어떤 그 사상들을 이 조형 예술이 보여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닷집이에요. 그러니까 법당이 있으면은 법당이 하나의 소우주예요. 예, 그리고 이 아까 보셨지만은 이 법당 밖으로 뭐 단청이 있고 뭐 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 뭐냐면 또 기와가 있고 그 모든 걸 분석을 해보면 전부 보주가 나오는 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청들도 아무 눈여겨보지 않지만 단청이 문양 중에 최고의 사상을 압축한 게 문양인데 너무 단순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청 연구자들도. 그 책을 낸 게 있으면은 자기도 몰라요. 모르면서 책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기와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떤 이 법당 건축 표면의 모든 것에서 보주가 나오는 이제 그런 광경을 제가 이제 그 통도사 관음전을 보면서 깨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당 안에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계신 그 자리, 그러니까 불단이 또 있고 그 위에 열애를 모시고 그 위에 닷집이 있어요. 또 독립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작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법당 전체 안에 또 다시 작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건 관음보살이건 그런 그 불상을 위한 조그마한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지붕이 이제 닷집이에요. 그 닷집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건축학계에서 닷집에 대한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닷집이거든요. 바로 부처님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용이 그냥 그 지붕을 뚫고 내려와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무늬들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연기문입니다. 여기에서 용이 화생하는 거예요. 옆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입에 보주를 다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용을 다 안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물어보면은 답이 뭐냐면 상상의 동물 그래요. 용을. 그 다음에 용은 뭐 눈은 뭐 토끼의 눈, 뭐 뿔은 뭐 사슴의 뿔을 그러니까 여러 동물의 모든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취해서 용을 만들었다. 그런 허황된 얘기들만 알아요. 문헌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용 연구를 지금 25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용에서 뭐 입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용을 연구를 해서 전 세계의 미술을 다 풀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연꽃도 또 내려와요.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연뽕 이런 거 연꽃에 이제 씨방이 있잖아요. 모든 꽃 중에 씨방이 있는데 씨방이 안이 보이는 거는 연꽃밖에 없어요. 다 주머니 모양이에요. 씨방이. 근데 연꽃만이 원추형으로 돼가지고 위가 평평해요. 평평하니까 부처님이 앉기가 편해요. 그래서 연꽃을 좋아하는 것이지 모든 꽃은 보주를 그러니까 씨앗을 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연꽃을 선호한 것이지 연꽃이 중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연꽃에 지금 여기 보면은 또
하얀 씨앗들이 보이죠. 이 씨앗들이 이제 그 성화돼서 보조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강의는 보조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도 보조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보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천정에서 무량한 보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자, 이제 보이시죠? 여기 부처님 계시고 여기 위에 닷집이 있어요. 절마다 가면은 대웅전의 닷집 엄청납니다. 예. 제가 아직 뭐 다른 거 많이 하느라고 이제 닷집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여기 기둥이 있죠. 그러니까 법당 안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그 용이 내려오고 여기 닷집이죠. 예. 우리나라 닷집은 정말 대단하고 다양해요. 예. 자, 천정이 있어요. 천정이 천장이라고 불러요. 천장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장이라는 거는 막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천정은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막혀 있게 보이지만은 무한한 천공을 나타내기 때문에 천정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천정. 그 우물정자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삼국유사를 보면은 천정 운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운물이 통해서 동해바다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운물을 하늘이나 이 바다로나 통해 있는 그런 거대한 공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천장이라고 쓰면 안 되고 천정이라고 써야 됩니다. 천정에 이런 무늬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연기문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사람들은 이제 이게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지만 이거 그려서 하면은 전부 설명이 됩니다. 예. 아주 생명 생성의 무한히 계속되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법당 하나가 안팎으로 해서 굉장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밝혀서 건축학회에 가서 제가 발표를 한 9회 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접근을 못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서 공포, 기와, 단청, 기단부, 그 다음에 이 기둥 모든 걸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잠깐 보여드릴게요. 계암사입니다. 저는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저는 작품에서 답을 얻어요. 작품에 답이 있어요. 사람들은 책을 먼저 보고 작품을 봐요. 그러면 책에서 읽은 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죠. 저는 책을 왜 안 읽냐면은 책에는 옳은 내용도 있지만은 옳지 않은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작품에서 답을 얻는 그런 훈련을 젊을 때부터 쌓았습니다. 이것이 계암사라는 건데, 계암사 절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 내부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안쌀미가 전부 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제가 처음 봐요. 여기 연기문이 있어서 위에 작은 용이나 봉황이 있는 건 알지만 이렇게 용을 조각한 건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계암사에 가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용충이 여기 있죠. 여기도 보주가 나오죠. 이 보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한국 법당, 불교 법당, 그 다음에 제우스, 그리스 신전의 제우스, 또 프랑스 고딕 성당의 성모 마리아, 그런 걸 다루잖아요. 너무 큰 주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늘려고 그러다 뺀 게 뭐냐면 이슬람 모스크의 알라신이에요. 그 너무 이제 길어서 그걸 제가 뺐는데, 제가 이제 모스크도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다 통해요. 전체가. 통하니까 제가 전체를 하지, 그게 다 다르면은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예. 그 지금 이게 자, 이렇게. 네. 아, 계암사에 가서 받은 충격은 굉장히 컸었어요. 이 보주를 물고 있잖아요. 용의 이거는 허상이에요. 용은 허상이고 실상은 보주예요. 보주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 말로도 쓰고 여의 보주가 있으니까. 근데 다 보석으로 알고 있어요. 성철 스님도 보석으로 알고 있고 다 보석으로 알고 있지만 보석이 아니에요. 이 보주야말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뭘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보석으로 한 거예요. 예. 보석으로, 보주로. 보주라는 거는 보배로운 구슬이잖아요. 그죠? 자, 이 밖으로도 이런 엄청난 기운이 뻗쳐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기운이 뻗쳐나가는다는 거를 느끼십니까? 네. 예. 그럼 이게 어디서 뻗쳐나온 기운이에요? 법당 안에 부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운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미 그 법당 안에는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법당을 뚫고 밖으로 나와서 굉장히 찬란하고 장엄하게 이런 그 공포가 표현되는 거예요. 이 공포가 한국 건축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일본에도 없으니까 번잡하다고 그러니까 한국 학자들도 번잡하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 지금 이 연기문은 이제 다 지워졌지만 그 위에 보면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려서 이제 그림은 이렇게 돼요. 처음에 제가 건축학회에서 발표한 게 2002년인가 그런데, 그때는 뭐 한겨레, 조중동, 무슨 뭐 문화일보 기자가 다 따라왔어요. 그만큼 제가 뉴스 메이커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발표하는 날, 그 건축학회에서 이제 저를 초청을 해서 1시간 동안 시간을 줬어요.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날 뿐이에요. 어떤 학자는 전화 걸어서, 아, 우리나라 건축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다고. 그러면 끝이에요. 예.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삶이거든요. 삶이에 여기에 이제 지워진 게 제1연기사, 이게 제2, 이런 문양들이 있었어요, 원래. 그게 이제 지워진 거죠. 제일 또 올라가서, 여기 이제 그 제3 연기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연봉도 나오고, 이제 봉황도 나오고,
용도 나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런 연기문에서 봉황도 생기고 용도 생기고 이것도 봉황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용과 봉황은 엄청난 존재예요. 용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동양 최고의 창조신이에요. 용의 입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열애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걸 제가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제가 용 연구를 25년 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죠. 왜냐면 다 알고 있는 용인데. 용을 모르면 전 세계 미술이 보이질 않아요. 다른 이 사상도 용 입에서 나와요. 종교 사상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연기 화생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연기문에서 모든 것이 생성되기 때문에 화생돼서 생기기 때문에 연기 화생론이라는 것이 제 이론인데 그것이 점점 이제 깊어지고 확장되다 보니까 이게 사상으로 돼서 모든 인문학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얻었어요. 제가 칼 용 책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거기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가장 많이 다뤘잖아요. 칼 용이 뭐 원형이라든지 뭐 같은 굉장히 사상가로서의 그 뛰어난 심리학자이면서 이제 사상가인데 제가 그를 정독을 한 몇 권을 정독을 하면서 만일 칼 융이 살아있다면은 제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를 내가 의식화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연기문에서 모든 게 다 생기잖아요. 또 생긴 그 중요한 존재로부터 또 연기문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건데 좀 여기에서 이런 연기문 위에서 봉황이라든지 용이든지 뭐가 생기는데 그렇다면은 또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뭘 표현할 수 있어요? 열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열애도.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알면은 열애도 표현할 수 있고 예수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안 했을 뿐이죠. 이제 앞에서 본 이건 제가 이제 지나갈게요. 불갑사에서도 이걸 이제 제가 밑그림을 그려서 최적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일단 보고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연기문은 건축과를 나온 공대를 나온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곽만 그려요. 자, 이렇게 이런 거를 찾은 거는 그 고구려 벽화를 연구했기 때문에 찾아진 건데 여기서 연봉도 나오고 뭐 연봉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제일 위에 봉황이 나와요. 봉황이 있는 거는 용과 같아요. 그러면 봉황과 용이 왜 같냐면은 용의 입에서도 보주가 나오고 봉황의 입에서도 보주가 나와요. 보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밝힌 건데 인류가 어떤 그 사상을 모든 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 게 보주입니다. 그러니까 보주를 알면은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지금 봉황만 표현했죠. 봉황과 용은 모두 보주를 내기 때문에 같은 값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문이 또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려서 체적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단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단순화시키면은 이렇습니다. 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좀 더 단순화시키면 이것이 이제 제1연기사, 제2, 또 제3 하면서 이제 여기 사이에서 또 뭐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지만 돼요. 예, 이게 지금 전부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끝에서 이제 봉황이 화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작품을 체적 분석한 게 한 4만 점쯤 돼요. 그래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안초공이 있었잖아요. 그 법당 들어가기 앞에 용이 딱 두 분이 있는데 이거를 체적 분석을 하면은 자 이게 바뀌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1연기사 제가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제가 붙인 거예요. 제1연기사, 제2연기사 여기서 또 제1, 제2 그다음에 제3연기사 여기에서 용이 생기는 거예요. 연기 화생이에요, 지금 용에. 여기에서 생겨서 그 다음에 입에서 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용의 입에서 보수가 나오죠. 예. 뒷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알게 돼서 세계 미술을 풀어내게 된 거죠. 예, 이런 것들.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고구려 벽화에 이런 그 무늬가 있어요. 그걸 제가 재석 분석을 해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1연기싹 해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복잡한 연기문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걸로 제1로 치면은 이것이 제3이 되는 거죠. 이것 제3. 여기에서 제가 알아서 이거를 제가 풀었기 때문에 건축의 삶이가 보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기둥에 대해서, 기둥 초석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범어사에 있는 기둥입니다. 여기 이제 기둥이 양쪽에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불화가 걸리고, 또 그 앞에 불상이 이제 이렇게 봉안이 되죠. 이 기둥을 그려보니까 이래요. 처음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려보니까 이런데 이거는 정소진 님이 그렸나요, 이거? 여기 그 정소진 님이라고 제가 이런 걸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솜씨가 기가 막혀요. 너무 아까워요. 근데 이렇게 정교한 그림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려서 저한테 줘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체적 분석을 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데 오늘 오셨어요.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자,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건 뭐,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죠? 뭐가 뭔지. 이렇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죠? 이렇게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찾은 이론으로 100% 설명이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최적 분석한 거예요. 단계적으로 되는데 제가 지금 밑에서부터 다 이거 제가 치른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전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 정말 이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국의 이런 그 단청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뭐 이거 하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걸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걸 영화라고 제가 불러요. 이게 연꽃 같이 보이죠? 여기 C방이 있고 이렇게 제3명대사 1916년 11월 12일.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영기문은 전부 물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지금 제가 설명을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기문은 물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왜 중요한가? 물이 없으면은 생명이 생기지 못해요. 영기문에서 모든 게 생성이 되죠. 그게 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이기 때문에 일체가 발생이 돼요. 영기문에서. 물이 없으면은 어떤 생명도 생겨나지 못해요. 이론이 간단하죠? 예. 이 영기문은 모두 물을 상징합니다. 예. 그 과정도 제가 이제 그 4만 점을 분석하면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이 날을 계기로 해서 그 조형 분석 학회를 창립을 하게 된 거는 그 제 강의를 10년 동안 들은 수강생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수강생이 이제는 제 제자가 됐죠. 그래서 제 이론을 다 따르고 전 세계의 미술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한국 조형 분석 학회라고 하는 학회를 이제 창립하게 됐는데 세계의 모든 장르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학회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국이라는 말 대신에 세계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라는 말을 잘 못 써요. 인류라는 말도 잘 못 쓰고. 근데 미국은 제멋대로 써요. 세계, 뭐 인류의 종말, 뭐 이렇게 막. 제가 이제 세계 미술을 다 풀었으니까 또 이제 인류가 창조한 조형예술품을 다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계라는 말, 인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것이지 풀지 않았으면 세계라는 말이라든지 인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화면에서 이제 한국이 가장 앞서간 선진국이 된 거예요.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거를 저희 그 학회에서 풀 수가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일본 문화청 초청으로 일본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내가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다고 아주 공언을 한 때였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는 제가 이제 불상을 전공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불상 가지고 뭐 강의를 하겠지, 이미 알고 있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의 그 만다 중에 가장 시대가 오르고 훌륭한 작품 코시마 만다라라는 그 국보를 내가 선정을 해서 이걸 하겠다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보니까 그 자료들이 왔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박 3일 걸려서 그 만다라가 이제 두 폭이 있는데 폐장계 만다라 무슨 뭐 해가지고 두 폭인데 한 폭에 9분의 1을 해독하는데 3시간 석 달 걸렸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본에 가서 발표했어요. 일본에는 논문이 없어요, 그게. 일본은 전 세계의 모든 예술 작품을 다 쓴 나라예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미술 전집의 필자가 다 일본인들이에요. 근데 그 일본에 그 수많은 만다라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수많은 만다라 연구자들이 있어요. 뭐 책이 막 두껍게 나오고 읽어보면은 다 모르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석 달을 그 9분의 1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그 간사이 지방, 그 오사카나 이제 뭐 나라 지방, 뭐 교토 지방 다 이제 뭐 제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학자들이 다 모여왔는데 다 놀란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발표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래도 일본인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반응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응이 없어요. 반론도 없고 토론도 없고 난 이런 나라는 처음 봐요. 우리나라처럼 반론도 없고 토론도 없는 나라는 정말 없어요. 제가 대학에서 봤잖아요. 한 번도 세미나를 연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서는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따르고 뭐 요시무라 레이 교수라는 아주 원로 교수는 1시간 넘어 걸리는 거리에서 와서 3번 다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중국 걸 하기 때문에 이 좀 스코프가 넓어요. 다른 학자들보다. 훌륭한 학자죠. 그분이 이제 3번씩 다 와서 굉장히 큰 관심을 표하고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대화가 없어요. 난 세계를 다녀도 이런 나라는 내가 처음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전공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자기 전공을 누가 건드리면 원수가 돼요, 또. 이거는 미황사라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절이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 무슨 뭐 중국, 일본 절을 다녀보잖아요. 우리나라 절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절은 없습니다. 그 바로 뒤에 이제 달마산이 있는데 또 그 뒤에 그 바위산하고도 잘 어울리고 미황사는 제가 자주 갔어요. 왜냐면 거기 미황사 괴물, 그러니까 불화가 이제 큰 괴물인데 전에 우리 저기 장현순 교수가 이제 제 강의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장현순 교수가 제 연구 성과를. 근데 같이 미황사도 갔어요. 기억나시죠? 버스 타고 미황사. 네? 그를 죽는 줄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살면 사는 줄 알았다고. 그 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근데 그 미황사의 내부에 있는 이제 이
중심, 불상이 있고 불단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술 작품에 사상이 들어있다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여기 기둥이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대개 현상만 기술해요. 아, 기둥에 용이 그려져 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왜 용이 그려져 있는가? 그럼 질문을 해야죠. 제가 이제 용을 공부를 해보니까 용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이 물이다 그러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용의 입에서 나오는 보주가 있죠. 그 보주 안에 바다가 들어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저는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같이 무량한 물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는 만물 생성의 근원이 엄청난 양으로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굉장히 우주론적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둥이 물이다. 그건 안 믿죠. 자, 양쪽에 이렇게 용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이제 중국의 기둥이에요. 중국에서는 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놀랍지 않아요? 기둥을 은 그렸지만 중국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기 연기문이 있고 그 다음에 초석에 이런 연기문이 있어요. 연기문이 물이라고 그랬죠. 초석이 물이에요. 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연화문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제 가끔 저한테 저항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용이란 연꽃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연꽃이 아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용을 의심한 사람은 여태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연꽃으로 알고 있었죠. 부처님이 연꽃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연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근데 제가 그것이 왜 아닌가는 또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이런 이제 주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영저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초를 조각해라. 그럼 이제 이제 건축가들이 이제 이거에 의거해서 모든 걸 만드는지 영저법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맨 물이에요. 제3 연기싹 나오고, 여기 이제 파도 같은 거 나오고, 제일 연기싹, 그 다음에 여기 파도 있고, 용이 있고, 물이거든요. 중국은 영저법식이 있어가지고, 영저법식에 따라서 집을 짓기 때문에 획일적인 점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영저법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찰의 건축 양식이 다 달라요.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건축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어떤 건축학자가 우리도 영저법식을 만들자. 나 그 책을 받아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우린 영저법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다양한데, 건축이. 그걸 발달했는데, 중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 이렇게도 만들어요. 이렇게도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항아리인데, 항아리에서 넘쳐 나오는 물.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겠고. 이건 그리스의 아주 오래된 그 건축물을 복원한 건데, 여기에 이런 그 기둥이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디테일 부분을 취해서 확대해 보니까 여기 연기문이 있어요. 이게 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상문을 곡선화시킨 거예요. 이건 이제 펼쳐 그린 거죠. 일단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같아요. 그 기둥이 물을 상징한다는 게. 그 다음에 이게 카를르 석굴이거든요. 사람들은 항아리에서 신전이 나온다? 상상할 수가 없죠. 여기에 항아리예요. 항아리에서 기둥이 나와요. 이렇게. 기둥에서 항아리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게 락슈미 이제 상인데, 락슈미는 이제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여신이죠. 1세기 건데, 여기 스투파의 숲에 전시가 이제 와 있어요, 이 작품이. 여기가 지금 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온 거는 밑이 둥그러워요. 항아리로 돼 있어요. 오늘도 자세히 봤는데, 이게 원형인데, 어떻게 저렇게 왔을까? 그러니까 임시로 이렇게 밑이 불안한 것보다도 원형을 살려서 이렇게 했는가?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쿠마라 스와미라고 하는 인도의 아주 걸출한 미술사가가 있어요. 쿠마라 스와미가 이렇게 복원을 해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는 거, 우리는 그릇을 지금 그냥 밥 담아 먹는 그릇, 물그릇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항아리에서 만물이 생긴다는 것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이제 만병이라고 그러거든요. 푸르나가타라고 하는 거는 가득 찬 항아리예요. 가득 찼는데 뭘로 가득 찼는지는 명시 안 했어요. 그 용어에. 푸르나가타, 이게 유명합니다. 만병, 가득할 만자. 근데 그 만병에 대해서 최초의 논문을 쓴 사람이 일본의 안도 요시카 교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의 이노ue 선생을 제가 스승으로 삼고 많은 걸 배우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안도 요시카도 그 제자예요. 근데 안도 요시카 교수가 만병에 대한 논문을 세계 최초로 썼어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는 안도 요시카가 보주를 몰랐던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보주에 바다가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물이 차 있으니까 만물이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 물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제 경복궁 근정전 천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주를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접근하기가 쉽죠. 보주 그러면 너무 막연하니까. 그래서 그런 보주와 항아리와의 관계를 알아서 제가 신문에 2년 동안 우리나라 고구려 청자 분청사기 연재를 2년 동안 제가 한 거예요. 그걸 한 이유는 항아리는 익숙하지만 항아리에서 이렇게 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애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보주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청자 연재를 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주는 너무 막연해요. 그러니까 항아리라는 형태를 빌려서 설명을 하니까 좀 쉽잖아요. 접근하기 쉽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아리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락슈미가 생겨나는 이런 작품이 벌써
인도의 AD 1세기에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고구려 벽화예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 벽화 연구자들은 여기 주인공이 이제 두 분이 앉아 있는 거는 보여요. 사람이니까. 맨날 보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보여요. 그런데 이런 무늬는 안 보여요. 이건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근데 고구려 벽화가 참 신기한 거는 그 100개가 되는 고구려 벽화가 다 달라요. 그 중에 쌍용총에만 만병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만병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다 못 읽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 제가 얘기하는 제1, 제2, 제3 영기사기 다 나와요. 제가 최근에 그 10회 연재를 또 도전을 해서 내가 10회로 보주라는 거를 대중들에게 일깨워주겠다 그래가지고 썼어요. 정말 심혈을 기울이라고 써가지고 많이 이제 보여줘요, 지인한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주를 모르면 헛산 거예요. 이 쌍용총이만 유일하게 이 만병이 있어요. 이게 보주거든요. 이것도 허상이에요, 지금. 허상. 여기 지금 땅에서 물이 솟아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관통해서.